안녕하세요. 오늘 3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리미어 편집에 들어갈 텐데요. 프리미어를 실행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시퀀스를 만드는 것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어를 먼저 실행할게요. 프리미어를 실행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뜨죠. 최근에 작업했던 목록들이 이렇게 뜨고 왼쪽에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새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설정을 하는 창이 떠요. 여기서 우선 프로젝트 파일의 이름을 정해줄 건데 보통 저는 만드는 영상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거든요. 여기서는 아이폰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아이폰 리뷰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정해줄 건데 여기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3-1에서 프로젝트에 사용할 그런 편집 파일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폴더, 아이폰 리뷰 폴더로 가서 이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이런 모습으로 아마도 작업 공간이 열렸을 텐데요. 이 작업 공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처음 프리미어를 설치해서 실행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화면이 이 학습 작업장이에요. 학습 작업 공간. 그게 바로 상단 요 라인에 보시면 작업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편집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게 될 창은 이 편집 작업 공간입니다. 편집을 하기에 가장 편리한 작업장, 작업 패널들만 가장 편리한 위치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초보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심플하게 이 편집 작업 공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 색 보정 작업을 할 때는 이 색상 탭을 선택을 하고 색상 작업에 편리한 배치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저는 이 그래픽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합니다. 일단 편집 공간으로 가가지고 많이 쓰이는 창들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4가지 패널이 떠있는 편집 작업 공간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비어있는 것보다는 뭔가 채워져 있는 게 좋겠죠. 기존에 작업했던 파일을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작업해둔 프로젝트를 열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파일에는 이렇게 소스들, 영상에 사용한 재료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걔네를 요 타임라인으로 끌고 옵니다. 타임라인은 이렇게 편집된 영상과 이미지, 자막, 음악 등이 쭉 정렬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자르고 이제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편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편집 중인 영상이 재생되는 프로그램 창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효과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는 말 그대로 효과를 컨트롤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영상을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좀 더 확대를 하고 싶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이렇게 크기와 위치 같은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볼륨을 컨트롤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효과 컨트롤 창에서 클립의 속성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자막의 그런 특징을 바꾼다든지. 네. 그래서 이 기본 4가지 창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재료를 불러오는 프로젝트 창, 편집을 하는 타임라인, 그게 재생되는 프로그램 창, 그리고 이 클립의 속성을 조절하는 효과 컨트롤 창 패널이 기본 패널이고요. 그 외에 하나를 더 알면 좋은데 프로젝트 창이 있는 왼쪽 하단 공간에서 옆에를 찾아보시면 효과 패널이 있을 거예요.
이 효과 패널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상단의 화살표를 눌러서 효과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이 효과 패널을 뭐냐면 효과들이 모여있는 라이브러리 같은 곳이고요. 비디오 전환 효과도 있고 뭐 색상에 대한 효과도 있고 여기서 효과를 찾아서 원하는 클립에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4가지 패널에 더해서 이 효과창까지 5가지 패널을 편집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이 4가지 패널을 설명드렸고 직접 저희가 이 실습에 사용할 소스들을 불러와서 시퀀스 작업 준비를 해볼게요. 프로젝트 창에 재료를 불러와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러오냐? 이 빈 공간, 프로젝트 창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원하는 파일을 가져올 건데 저희는 아이폰 인서트 1, 2와 인사 장단점까지 이 4개 파일을 쭉 드래그해서 열기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 4개의 영상이 불러와지죠. 이 영상을 미리 보는 형태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 프로젝트 창 하단 보시면은 목록 보기 형태로 보실 수도 있어요. 누르면은 네 이렇게 이름과 특징만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 미리 영상을 봐야 된다 하면은 아이콘 보기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목록 보기 상태에서 프로젝트 창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4개의 파일이 있는데 실제로 작업할 때는 훨씬 더 소스가 많겠죠. 뭐 여행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만 100여 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사용할 소스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폴더에 넣을 파일들을 쭉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쉬프트를 사용해서 첫 번째 파일 선택하고 쉬프트 누르고 마지막 파일 클릭하면 여러 개가 한 번에 선택이 되죠. 그럼 얘네를 쭉 드래그해서 폴더로 가져갑니다. 파란색 불이 들어오죠. 이때 놔주면 4개 파일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요. 폴더 이름은 영상으로 저장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 열고 닫을 수 있는 폴더가 생기죠. 추가적으로 파일을 불러오시더라도 폴더 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타임라인이 비어있죠. 왜 비어있냐면 시퀀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시퀀스가 뭐냐? 시퀀스는 영상을 편집하는 작업 공간 같은 건데요. 영상들을 불러오는 방 같은 개념이에요. 저희가 포스터를 손으로 직접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종이가 필요하겠죠. 전지 크기의 포스터를 만들 거면 전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만들 때에도 내가 만들 영상의 크기에 맞는 그런 시퀀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작업 공간 안에 영상들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시퀀스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행 영상을 편집했던 프로젝트를 불러왔는데요. 시퀀스를 2개를 사용했네요. 1번 시퀀스와 2번 시퀀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작업 순서별로 시퀀스를 분리해서 1번 시퀀스에서는 사용할 모든 영상을 순서를 배치하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시퀀스에서는 그 중에서 꼭 사용할 클립들만 모아서 여기에서 본격적인 편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단계별로 시퀀스를 분리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 여행 장소별로 시퀀스를 분리해서 아예 다른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 같은 거죠.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는 인사라는 영상 파일을 선택하고 타임라인으로 끌어갈게요. 놓으니까 이렇게 바로 시퀀스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내가 편집에 사용할 영상 파일을 끌고 가져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 영상에 맞는 시퀀스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프로젝트 창에 보시면 mp4가 붙어있는 게 영상이고요. 아이콘이 이렇게 보라색, 초록색 섞인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시퀀스는 아이콘이 조금 다르고 mp4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름이 똑같으면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시퀀스 이름 바꿔볼게요. 여기에 시퀀스 이름을 길게 꾹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리뷰 영상하고 편집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볼게요. 요 다음에는 보통 작업을 할 때 뒤에 사용할 영상을 이렇게 하나씩 끌고 와서 쭉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로 시퀀스 하나를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끌어오면 뒤에 붙으니까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 수가 없겠죠.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종이 접힌 모양의 새 항목 아이콘이 있어요. 원하는 영상을 이 새 항목 아이콘으로 끌어가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렇죠? 시퀀스 하나가 옆에 더 생겼어요. 이때 이제 이름을 바꿔주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시 뒤로 가서 프로젝트 창에서 내가 만든 시퀀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됐죠. 이름이 똑같으면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얘도 바꿔줄 거예요. 마우스로 이름을 꾹 누르고 이렇게 이름을 수정해서 바꿔주고요. 여기 왼쪽 시퀀스 아이콘 부분을 더블 클릭해주면 이 시퀀스도 옆에 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시퀀스 2개를 만들어 봤어요. 요게 영상 원본 크기에 맞춰서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그러면은 원본 영상과 다른 크기로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세로 비율로 촬영을 했는데 정사각형 모양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프로젝트 창에서 새로 영상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고 새로 영상을 하나 불러올게요. 아까 했던 방법대로 이 세로 영상을 새 항목 아이콘에 끌고 가면 이렇게 세로 영상 비율에 딱 맞는 시퀀스가 만들어졌죠. 자, 근데 얘를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 시퀀스를.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에 생긴 세로 FHD 영상이라는 이 시퀀스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고 시퀀스 설정으로 가주세요. 여기에 비디오 프레임 크기 부분에서 이거를 정사각형 비율을 바꾸는 거예요. 가로 1080, 세로 1080으로 바꿔서 1:1 비율로 만들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경고창이 뜰 텐데 그냥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영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길쭉했던 위아래 부분이 잘린 건가 싶으실 수 있지만 이건 잘린 게 아니고요. 원본은 여전히 세로로 길쭉한데 시퀀스 공간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이동해서 원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냐? 이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아까 만들었던 이 아이폰 리뷰 편집 시퀀스에서 계속 그 편집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